안녕하세요. 바이라인 플러스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바이라인 네트워크 심재석 기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프로세스 혁신을 위한 필수품 프로세스 마이닝입니다. 여러분은 프로세스 마이닝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마이닝이라는 게 광산에서 석탄 같은 걸 캐는 걸 말하잖아요. IT 분야에서는 데이터 마이닝 이런 표현은 자주 들을 수 있었는데요. 프로세스 마이닝이라는 단어는 저에게는 좀 낯섭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 프로세스 마이닝 기술 선도업체 퍼즐데이터 김영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김 대표님으로부터 프로세스 마이닝 기술이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가치를 얻을 수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영일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김영일 대표님과 퍼즐데이터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퍼즐데이터는 앞서 얘기한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 마이닝 기반의 솔루션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기업의 업무 혁신을 도와주는 그런 컨설팅까지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마이닝이 워낙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저희는 한 5년 동안 이 기술을 계속 개발해서 고도화를 해 나가고 있는, 업체입니다. 예, 저는 VMware를 비롯한 이제 소프트웨어 솔루션 컨설팅을 주로 해왔고요. 프로세스 마이닝이 앞으로 이제 제 앞으로 남은 인생의 최종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게 말을 딱 들어보면 프로세스 마이닝, 프로세스 캐는 이런 일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프로세스 마이닝이라는 게 어떤 일을 하는 건지 한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프로세스 마이닝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이제 처음 만들으신 분이 저기 이제 사진에 나오시는 교수님인데, 대학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BPM과 관련된 이제 PI를 하시던 분이, 이게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있고, 이런 로그들을 가지고서 뭔가 프로세스 모델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학문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실제로 이제 시스템 통해서 저희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액션들이 이제 로그로 남으면 그 로그들을 모아갔을 때 프로세스 모델을 연결해서 그려낼 수 있다라고 이제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학문이고요. 네. 앞서 말씀하신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기술을 일제 이제 BPM, PI 여기다가 접목한 기술이 바로 프로세스 마이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PI 작업은 많이 하셨어요. 네. 고객분들이. 그러니까 이 PI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 시스템을 만드신 데서 로그를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로그를 가지고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예전에는 이런 이제 업무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사람이 했습니다. 그렇죠. 예. 컨설턴트들이 가서 설문도 하고, 예, 인터뷰도 하고, 관찰도 하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컨설턴트가 비싸잖아요. 엄청 그래서 비싸죠. 그분들이 이제 인터뷰하는데 해가지고 모델 그려가지고 요대로 이제 시스템 만들어주세요 했던 게 이제 예전에 이제 BPM PI였습니다. 네. 그래서 만들어진 시스템에서 이제 로고가 남는 거를 그러면 실제 이제 프로세스를 찾고 분석을 하는 과정은 사람이 하던 일들을 데이터 가지고 해볼 수 있지 않느냐. 그게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이 타겟을 하는, 이렇게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이제 이론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트너가 이제 이런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시스템들이 CRM, ERP, MES 이런 웹서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데 거기 로그를 모아서 처음에 고객이 주문한 상태에서 생산되고 딜리버리 되는 모든 프로세스를 한 번에 그러면 연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로그로부터 왼쪽에 보는 프로세스 모델을 그려내보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병원에서 이제 환자가 들어와서 환자별로 접수하고 진료하고 처방받고 돈 내고 이렇게 가는 프로세스가 환자마다 사실 다르죠. 네. 그러니까 그 다른 것들에 어떤 일을 했다라는 기록을 가지고서 모델을 그려보면 어떤 이제 형태로 나오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기보다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병원에 방문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환자들은 자신의 목적에 맞게 접수, 진료, 처방, 납부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문제는 환자들이 더 이상 이 병원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프로세스 마이닝은 실제 존재하는 로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고객의 흐름을 분석하고 이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프로세스 마이닝 결과는 실제 고객의 행위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환자의 동선의 흐름을 맵으로 표현하고 문제가 되는 병목 구간이나 반복 구간 등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 관리자는 프로세스 마이닝 결과물을 통해 실제 원인이 되는 문제를 인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더 많은 환자들이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프로세스 마이닝은 단순 병원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작업의 흐름이 있는 공공, 제조, 금융, 게임 등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해가 되셨나요? 대충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표준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정의되어 있는. 근데 실제로 시스템에서 또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 표준 프로세스 그대로 따라 하지는 않거든요. 막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순서가 바뀐다든지, 네. 이제 그런 이제 리얼한 현실에서 일어나는 프로세스들을 그대로 보고 싶다. 네. 이게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이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마치 이제 엑스레이를 통해서 우리 사람 몸 안에 있는 어떤, 이상한 부분, 아니면 자기 문제 있는 부분들을 찝어내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표현이 아주 예. 인상 깊네요. 엑스레이를 보듯이 네. 우리 현재 프로세스를 볼 수 있다. 예, 이런 맞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프로세스 마이닝이 기존의 이제 데이터 분석, 데이터 마이닝과 차이점은 데이터 중심으로 프로세스 맵을 자동으로 도출해서 시각화하고 그와 연관되는 이제 프로세스 관점의 분석을 한다가 이제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커머스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로그인해서 들어와서 물건을 사고 나가는 그런 웹로그들을 수집을 해서 이걸 프로세스 마이닝 저희 툴에 올려서 분석을 하는 동영상인데요. 네. 보시면 이제 저런 프로세스 맵이 로그 데이터를 올리면은 바로 이제 가스화 시켜서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들어왔던 고객이 들어와서 흔적이 흐름을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보면 어디에서 사람이 많이 머무는지 또는 로그인을 어느 나이대의 고객들이 많이 하고 하는지 그리고 특정 액티비티, 특정 화면에서 앞뒤로 움직이는 어떤 그 전후 화면이 어떤 건지 그리고 특정 화면에서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는 시간, 간격 그러면 앞에 화면에 머무르는 시간이 되죠. 머무르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어느 화면에서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알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 안에서 하나의 형태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필터, 예를 들면 로그인한 30대가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느냐 이런 것들이 기존의 20대와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세밀하게 분석을 해 나가는 게 바로 프로세스 마이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한 번 분석의 모든 과정은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또 다른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고 여러 분석을 하면서 이제 내가 찾는 거를 인사이트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인사이트를 찾는 거는 툴에서 여러 분석을 하면서 분석가가 하는 거지만 그 인사이트를 사실 적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IT 시스템을 다시 바꾸고 그 IT 시스템을 바꾸는 데서 나온 로그를 다시 분석을 해보면 내가 바꾸고자 하는 의도대로 이게 분석이 됐는지 아니 실제로 이제 실행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이제 순환적인 프로세스 최적화의 과정의 필수 분석 도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앞으로 프로세스 자동화 또는 프로세스 자산 관리 이렇게 이제 프로세스 인텔리전스 플랫폼으로 발전을 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시스템에서 나오는 이벤트 로그들을 수집을 한 거를 바탕으로 프로세스 맵을 자동으로 시각화를 해주고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프로세스의 병목 구간,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분석해 나가는 분석 기술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이 뭔지는 대충 이제 감이 잡히는데 그럼 현실에서 어떤 업무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실제 이제 요즘에 그 프로세스 마이닝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해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드신데,
언택트라고 하는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언택트가 나오면서 그러면 언택트가 갑자기 나온 말이냐? 이전부터 사실은 굉장히 언택트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었죠, 온라인에서. 그래서 온라인 소비지 고객이 매년 100%씩 늘어나고 있을 정도고요. 이게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면서 사람들이 디지털에서 눈앞에 안 보이는 반대편의 세계에서 다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예전에 그러면은 고객한테 접근하는 방법이 오프라인에서 오는 고객들을 분석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언택트 상태에서 모든 이제 디지털 상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 방법론이 뭐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고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다 데이터라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직원들도 재택근무 많이 하시잖아요. 네. 재택근무 안에서 그러면 재택하면서 하는 일들을 어떻게 그러면 할 수 있느냐. 그게 다 데이터를 그들이 일한 흔적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연결된 데이터들, 실제로 시스템을 통해서 PC를 이용을 하든 웹사이트를 이용을 하든 연결된 데이터를 통해서 일어나는 걸 프로세서가 정의를 하고 이거를 고객 행동 패턴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것들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 과정이 프로세스 마이닝에 하는 거하고 동일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트너에서도 프로세스 마이닝을 디지털 트윈 그리고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필수적인 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가트너가 이렇게 이제 레커멘데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 프로세스 마이닝에 대한 투자를 해라. 특히 어디다가 해야 되느냐? 현업에 계신 분들, 현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일어나는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그걸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또는 뭐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하는 현업에서 교육을 시켜서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케이스를 만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어디다가 쓰시냐고 아까 질문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프로세스 마이닝이 만들어진 목적은 보시는 것처럼 비즈니스 프로세스 임프루브먼트, 즉 현재 있는 프로세스를 에즈이즈 분석해서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개선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현재까지 목적인데 앞으로의 시대는 그게 아니라 이제 자동화가 굉장히 요즘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하이퍼 오토메이션 뭐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런 자동화와 관련된 어떤 대상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 RPA하고 관련이 있는. 네, 그것도 그래서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해서 디지털로 옮겨가는 고객들 또는 디지털로 옮겨가는 업무들 여기에서 전환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부분을 분석을 해야 되느냐, 대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필요로 해지는 부분이라고 확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쓰느냐 이거를 이제 몇 가지 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앞서 장표 다시 한번 불러왔는데요. 프로세스 맵을 생성을 하고 가시화를 해서 분석을 하면 뭘 할 수 있느냐? 어떤 특정 액션에서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네. 그 다음에 다음 액션으로 가기 전에 요 시간이 걸려가지고 아니면은 여기 이제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게 못 가는지, 소위 말하는 병목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프로세스 상의 병목이. 그렇죠. 네. 병목 구간을 어디에서 있는지를 알아야 그걸 개선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이제 문제가 있어서 잘못되는 일들이 있으면은 그걸 이제 재작업을 많이 한다는 거죠. 뭐 제조 현장이든 아니면 뭐 서비스업에서 하든. 그러니까 중복되는 일들을 많이 하는 것들은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적용하면서 이제 PI, 업무 혁신을 하는 거, 그다음 고객 행동 패턴을 분석해서 고객에 더 잘 대응하는 거. 그래서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를 좀 더 스마트하게 하자. 요즘 이제 자동화하는 대상을 찾아내는 툴. 이런 형태로 쓰시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의 이제 핵심적인 툴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몇 가지 하기 전에 PI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하던 것들, 네. 인터뷰에 통해서 하는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하니까 이게 장점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짧은 시간에 내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컨설턴트가 할 때는 인터뷰 하나 잡는데 시간 오래 걸리고 네. 뭐 분석하고 뭐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데이터를 로딩해가지고 바로 분석을 해보고 아니네 또 다른 분석을 해보고 할 수 있죠. 그럼 생각해보면 컨설턴트한테는 꼭 필요한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 가지 관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데이터를 또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많이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큰 장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검찰청의 검사들이 하는 업무 분석을 할 때 예전에 실제로 이제 컨설턴트가 투입이 돼서 20일 동안 관찰하면서 네.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데이터가 있으시면 저희가 해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형사정보 시스템에 접속하는 로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로그들을 가지고 100만 건을 집어넣어 보니까 저런 이제 프로세스 맵이 나오고요. 이 애니메이션을 보시는 것처럼 검사가 일하는 구간, 수사관이 일하는 구간, 신무진이 일하는 구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건 배당을 받는 시점에서 들어와서 검사 결정, 불구속 기소를 할 거냐, 구속 기소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검사 결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결정을 하고 나면은 요 사이의 시간이 12일 정도 평균 걸리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검사 결정에서 여기까지 1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행정처리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행정처리는 검사가 일을 안 해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에 이제 시간대별 사용을 보면 밤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렇게 밤에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검사들이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하 분석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세스에 현재 있는 에지이지를 정밀하게 보는데 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검찰 그러면 이게 뭐랄까요? 좀 약간 오프라인적인 일을 많이 하는 조직일 것 같은데, 이 검찰 같은 조직도 프로세스 마이닝을 할 수 있다는 거는 현대 대부분의 기업들이 프로세스 마이닝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나요? 예. 그래서 실제 검사들이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많이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 얘기는 시스템에 접속한 로그가 남아있다는 얘기가 되고, 네. 데이터로 남지 않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만나가지고 뭔가 조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니죠. 네. 데이터를 안 남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분석은 할 수 없습니다. 아. 다만, 그런 행위를 한 거에 대한 기록을 남겨서 조서 결과를 작성해서 서버에다가 집어 넣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 앞서에 있는 시점과 요 사이에 있는 거는 요거를 한 작업 시간이구나. 그렇게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있는 거는 다 분석을 할 수 있다. 데이터가 없으면 분석하기는 어렵다. 네. 예,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안 넘어갔는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그 은행 사례를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싶은데요. 이 은행에서 저희 이제 그 프로세스 마이닝을 처음에 소개받고 POC를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했던 거는 요즘에 주 40시간, 주 52시간 이런 것 때문에 밤에 야근하는 것들 굉장히 제한이 많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은행원들이 밤에 일하는 업무들이 어떤 것들이냐를 알고 싶고, 무엇이 그러면 그렇게 시간을 늦게까지 일하게 하느냐, 이걸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행의 행원들이 사용하는 계정계 시스템, 정보기 시스템의 로그를 18시 이후 걸 다 수집해서 그려보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안에 분석을 해서 타무 대비 2배 이상 걸리는 작업 시간이 뭔지를 찾아내고, 네. 반복 작업이 일어나는 것들을 찾아내고, 그러니까 개별 승인 신청함으로써 시간이 딜레이가 많이 되게끔 하는 것, 프로세스를 찾아내서 일괄 신청하게 하는 형태로 바꾸면 시간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POC를 해서 이게 가능하구나라고 확인을 하셨고요. 네. 이래서 내부에 있는 그러면 뭐 행원뿐만 아니라 고객의 행동 패턴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다 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내부에 있는 고객 DB 그리고 실제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로그 이런 부분들의 원장 테이블, 어플리케이션 로그 테이블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갖고 와서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시도를 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사례들 먼저 보면은요. 시스템을 계속 개선을 합니다. 어떤 시스템이건. 그렇죠. 그래서 BPR을 통해서 시스템 개선을 해가지고 봤을 때 과연 이 시스템 개선이 됐느냐 이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예전 시스템에서 어떤 그 특정한 화면에 들어가기 위해서 특정 업무를 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 측정을 프로세스 마이닝 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신규 시스템에서 그 화면을 가지고 또 측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땡땡으로 나와 있지만 한 18분 정도 걸린 게 실제로는 이제 그 다음에 계산하고 난 다음에 2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16분이나 이제 줄은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문제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고 개선을 적용하고 난 다음에 확인까지 하는
그런 기업 형태였습니다. 측면에서는 생산성이 엄청 높아진 거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전세 대출 프로세스, 고객이 이제 전세 대출 신청을 하고 그 프로세스를 내부에 이제 직원이 대응을 하게 돼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표준 프로세스와 그런 다른 프로세스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표준대로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하지 않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전 심사를 예를 들어서 여러 번 하는 것들, 네. 왜 여러 번 하냐 이거죠. 한 번 하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찾아서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표준 프로세스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어떤 프로세스 업무들을 하더라 이거죠. 아, 네. 그럼 그것들이 뭐 이제 표준 프로세스가 바뀌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건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인 프로세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 갖고 딴 게 뭐 없어진다든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요인들을 찾아서 개선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 은행에서는 그렇게 해서 내부에 이전에 이제 POC 할 때는 데이터들을 로컬 디스크에 받아가지고 그거를 저희 툴에 올리는 업로드하는 그런 형태로 쓰시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데이터베이스하고 이제 하둡 이런 데 연결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결해 드리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간소화가 되니까 굉장히 이제 분석 업무에 집중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고요. 네. 뭐 최근에 저희한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워드라는 데서 올해 베스트 프로젝트 상을 수상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뭐 1억 2천만 건의 디지털 로그를 프로세스 마이닝 기법을 활용해서 분석을 해서 고객 행동 패턴들을 룰을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그 룰을 통해서 고객한테 여러 가지 이제 푸시라고 해야 되겠죠. 네. 예,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고객 반응률이 이제 4배, 뭐 서비스 가입률이 평균 14배 이렇게 이제 네. 오르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고 저는 있습니다. 이 보통 프로세스 마이닝, 우리 업무 프로세스 그러면 기업 내부의 일들만 생각하게 마련인데 네. 이제 대고객의 프로세스까지 네.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점이 좀 인상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두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이제 보증부 대출 금액 조회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상담원들이 상담 대응을 하는데 상담 대응을 하면서 일을 잘하는 사람은 상담 시간이 짧고 그렇죠. 그다음에 재상담이 별로 없어요. 아, 근데 이제 이게 기시고 이제 재상담이 많은 비율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들을 이렇게 이제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나오면은 그다음 이제 원인 분석을 이제 물어보면 되는 거죠. 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뭐 내용을 잘 몰라서 상담한 내용이 틀려서 다시 재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다는 걸 확인을 하고 그럼 이들이 이제 재상담을 함에 있어서 딱 맞춰서 할 수 있는 교육 그다음에 베스트 프랙티스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이제 사례는 예금 가입 경로에 대한 부분을 이제 분석을 한 건데요. 보시면은 가입을 완료한 것들은 은행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금 가입 많이 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가입 완료한 고객들의 패턴을 분석해 보니까 가입하기 전까지 그 상품에 대한 상세 페이지를 여러 번 봅니다. 네. 여러 번 본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되죠. 네. 한 번 하고 가신 분도 있겠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하시면서 하시는 분도 있다 이거죠.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가입을 하는 행동까지 가는데 그러면 걸리는 시간, 최초 상품 페이지 보면서 걸리는 시간을 이제 다 분석을 해본 거죠. 네. 해보니까 이게 가입을 하신 분들은 일정 시간 안에 하시더라 이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는 안 하고 넘어가시는 너무 이탈하시는 길어지면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골든 타임인 거죠. 골든 타임을 찾아내고 그러면 한 두 번 정도까지 상품 상세 페이지 보신 분이 이 골든 타임 시간 내에 가입하도록. 가입을 안 하면 네. 이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금 고민하지 마세요. 하는 이제 이런 형태로 푸시를 하면 보시고 그래 맞아 했어야지 하면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시점에 계속 예. 어떤 푸시 메시지나 이런 걸로 가입을 유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에서 룰을 찾아내서 적용하는 형태로 하면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실제로 이제 실천을 하고 계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뭐 몇 가지들 이제 많은 사례들이 저희가 있는데요. 뭐 증권회사에서는 지점 직원 업무 프로세스 분석을 통해서 업무 현황 파악하고 UI UX 개선하는 그런 것들을 했었고요.
LG 화학에서는 뭐 MES 시스템 내에서 리드 타임과 이상 프로세스 분석하는 부분, 그러니까 포장 출하 시간에 재고 현황 진단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생산 공정의 프로세스 효율화 이런 부분들도 할 수가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PI에 적용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는 거는 이제 고객의 그 경험을 업그레이드하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비대면으로 가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다 디지털화 됐을 때 다 화면 가지고 그렇죠. 고객들도 뭘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화면의 스피드, 업무 처리 스피드와 이게 이피션시라고 얘기하는 효율. 네.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에 아니면 짧은 터치에 뭔가를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어떤 사이트는 거의 헬게이트 문제를 그러니까요. 오래 걸리면 다 실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CX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뭐 아메이 같은 데는 웹사이트에서 이제 모든 비즈니스의 90%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웹사이트 이용하는 고객들의 행동 패턴이 이게 필수가 되는 거죠. 네. 제일 중요한 일이 되고, 거기서 이탈하시는 고객들의 특성을 파악해서 방지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비대면 계좌 개설 초기에 보면 각 그 증권회사마다 경쟁이 됐었죠. 네. 누가 개설을 빨리 하느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각각의 과정에서 어느 부분이 시간을 잡아먹느냐, 네. 이걸 없애는 게 중요하다는 알아야죠. 거죠. 계산해야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했던 사례가 있고요. 카드사 입장에서는 카드 신청이 왔을 때 심사를 빨리빨리 해가지고 카드를 발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업무 심사 프로세스에서 지연 요인이 발생하는 어떤 업무들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내고 하는 것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결제 프로세스, 카드사에서 결제 프로세스에서 이용 고객들이 결제 프로세스 상에서 행동 특성들을 비교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데 쓰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만 뭐 예를 좀 상세하게 좀 들어보면요. 아메이에서 이 이제 디지털 프로세스 마이닝이라 부르면서 이 모든 웹사이트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를 프로세스 마이닝으로 완전히 이제 전환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각각의 유저가 기여도에 따라서 여러 형태의 유저가 있을 겁니다. 유저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유저별로 그런 프로세스의 패턴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은 뭐 별로 기여를 못하는 고객, 가끔 사는 고객, 사기만 열심히 사는 고객,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다단계를 해야 되는데 초기인 사람, 그리고 열심히 이제 하시는 분, 네. 이런 부분에 이제 패턴들이 조금씩 다르고, 홈페이지에서 개편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시간이 준 거를 확인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제품 탐색에서 시간이 짧게 걸렸으면 효율이 높아진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찾을 수 있었고, 특정하게 이제 어디에서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는지, 이게 이제 세밀하게, 저렇게 이제 몇 초 걸렸다, 몇 초 머물렀다, 이런 것들을 분석해 낼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탈하는 고객들을 방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상 고객들하고 그럼 이탈 고객들을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프로세스에 다른 점이 분명히 있을 그렇죠. 텐데.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탈한 고객들의 뭐 2달 전 행동, 1달 전 행동, 그다음에 현재 이탈하는 달의 행동, 이것들을 보니까 와서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이탈하는 회원들이 마이 페이지를 보기 시작하는 것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캐치해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 페이지를 보기 시작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 사람들이 이탈하는 비율이 확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조치를 취하겠네. 마이 페이지 많이 보는 분들은.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제 모델링을 해서 이게 이탈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RPA와 관련해서 네. 이제 사용 사례들을 말씀드렸는데요. RPA가 요즘에 이제 뭐 기업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RPA를 하기 전에는 어떤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할 거고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바로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이 기여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다. 즉 시스템에 있는 로고들을 찾아서 시스템에서 뭔가 일을 하니까 그 로고를 찾아서 프로세스화 해주는 거. 그리고 PC에서도 뭔가 일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여기는 이제 어떤 윈도우를 쓰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쓰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런 형태로 일을 하는구나 알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PC에 있는 로고들을 다 수집을 했습니다. 웹브라우저 쓰는 거, 파워포인트 쓰는 거, 엑셀 쓰는 거,
그래서 보니까 특정 부서 사람들끼리는 어떤 사람들은 파워포인트와 엑셀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루프를 돌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아, 네. 그러면 뭐 그렇게 이제 실제 이제 물어보면은 엑셀에서 어떤 수치를 카피해가지고 파워포인트에 보고서 작업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SAP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SAP 업무에서 요 두 개의 업무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뭔가 뭐 입력을 하든가 네. 아니면 어떤 재고 조회를 하든가 뭔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요런 거는 반복되는 업무들이니까 자동화할 수 있겠구나. 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다. 자동화시킬 대상을 찾는 데 유용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이 그럼 이제 RPA역에서 필요하구나. 그 로그를 수집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 로그를 통해서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네. 저희도 이제 그런 것들을 뭐 만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조만간 이제 제품도 나올 예정인데요. 그래서 RPA는 이렇게 이제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대표님의 말씀은 네, 프로세스 마이닝과 고객사례는 잘 설명을 들었는데 이제 현재 이제 시청자들이 엄청 많은 질문을 올려주고 계셔요. 아, 그래요? 근데 예. 이거를 아마 시간 내에 다 답을 하도록 노력은 해보겠지만 네.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답을 못 들으신 분들은 따로 뭐 이메일이나 예. 이런 방식으로 답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요. 예. 몇 가지 그럼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거 제가 하는 질문이 아니고요. 우리 이제 고객님들이 미래 고객님들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예. 예, 이거 지정호님의 질문하신 건데 프로세스 마이닝 도구로 효과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프로세스 모델링 설계와 분석을 위해 사전 작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데이터를 잘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화한 거하고 사람하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한 것들이 그 어떤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시간 데이터, 타임스탬프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간 데이터와 같이 작업 그리고 어떤 그 키워드는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네. 뭐 고객 라트 번호라든지 고객 그 아이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하여튼 세 가지의 필수 정보에 대한 데이터가 잘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사전에 모델링을 하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네. 대신 이제 주제를 잘 선정을 하셔가지고 그 주제에 맞는 데이터들 그리고 뭐 프로세스 맵을 그린다고 끝나는 건 아니고요. 프로세스 맵을 그려서 확인을 하고 병목 구간을 확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심층 분석을 사실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필수적으로 데이터 옆에 속성 정보죠. 예를 들면 고객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뭐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정보가 있어야지 연계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를 주제를 선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질문에 답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이 질문에 좀 몇 개 비슷한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좀 전에 우리 컨설턴트하고의 그 비교를 좀 했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구체적인 수치를 좀 원하시는 것 같은데 시간적인 측면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컨설턴트를 통한 이 프로세스를 그리는 거하고 이런 도구를 통해서 그리는 거하고 어느 정도의 이제 효율성이나 효과성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수치로 뭐 명확하게 해놓은 자료는 사실 없습니다. 네. 다만 최근에 이제 그 프로세스 마이닝을 컨설턴트 투입 대신에 프로세스 마이닝을 하느냐 이거는 사실 아니고요. 네. 오히려 그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대한 로그 데이터로부터 에지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네. 본인들이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을 쓰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컨설팅을 하시는 데서 본인들이 이제 그 프로세스를 분석하는데 인터뷰하고 설문하는 것보다는 네. 데이터 있어요? 물어보고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제 모델링을 해서 분석을 하는 게 훨씬 빠르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요즘에는 협업이 일어나고 있다. 대체하는 개념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 컨설턴트가 없이도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요거 하나를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뭐 해외 사례인데요. 고객 서비스 요청을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프로세스 마이닝해서 30% 생산성 향상이 일어났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여기 라보뱅크 같은 경우에 불필요한 5만 단계를 감축해서 이렇게 이제 40억에서 80억의 비용 절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맨 마지막에 썬커브 같은 경우에도 평균 30일에서 60일 걸리던 이 보험금 청구 처리 시간을 1에서 4일 정도로 이제 단축을 함으로써 효율을 굉장히 많이 높였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가시적인 성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 이제 국내 아까 은행의 사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실제로 대출 전환하는 프로세스에 있어서 다음 단계로 전환하는 비율, 이 비율을 기존의 다른 캠페인보다는 거의 뭐 30배 이상 다음 단계로 전환하는 비율이 점프를 하더라. 네. 이런 뭐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예. 보안과 관련된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네. 이 첫 번째는 이제 보안 관련해서 보안 업무를 이 프로세스 마이닝으로 좀 더 뭐 최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이런 질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아무래도 로그 데이터를 보는 거다 보니까 개인정보 침해나 아니면 직원의 어떤 프라이버시 침해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논란이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없는지. 현재까지 보안과 관련해서 분석을 해본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뭐 해외도 해외로부터 출발한 학문이지만 거기서도 그런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이 이제 각각의 데이터들 흔적들이 예를 들면 뭐 네트워크 홉 정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침해하는 어떤 일정 패턴들을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면 충분히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침해 경로를 파악하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룰화 시키는 그런 부분을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을 통해서 하실 수 있고 그 룰을 보안 솔루션에 이제 얹는 그런 형태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뭐 보안 업체에서 뭐 회복을 요청한다면 뭐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 주신 그 개인정보와 네. 관련되는 부분은 일단은 프로세스 마이닝을 지금 현재 쓰시는 대부분의 고객은 내부 데이터를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네. 내부에서 쓰십니다. 그래서 네. 고객 정보건 지원 정보건 다 내부에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외부로 분석이 뭐 유출이 된다 이거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어차피 없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PC의 로그를 수집을 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현황 분석을 하고 뭐 오토메이션 대상으로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럼 PC에서 하는 모든 액션들이 분석하면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문제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수집에 동의를 해주지 않는 문제도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로그 수집을 할 때 개인의 업무와 관련되는 것들은 그 마스킹을 하죠. 마스킹을 해서 익명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와 관련되는 것만 이렇게 데이터로 남겨서 분석을 하는 형태로 하시면 현재까지 몇 군데에서 해본 형태로는 뭐 동의를 다 해서 네.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에 데이터를 올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올리는 데이터들은 사실 개인정보 유출을 철저히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오픈된 정보들만 가지고 하시기를 권하고 있고, 네. 실제 이제 내부 데이터를 가지고 올려서 하시는 분은 거의 없고, 대부분 내부 서버에다 설치해서 운영을 하시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보안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네. IT 운영 쪽에서도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프로세스 중에 네. CPU를 많이 잡아먹는 프로세스가 있는지 뭐 이런 걸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있네요. 그거는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네. 그렇게 이제 운영과 관련되는 효율, 뭐, 모니터링은, 그거는 단순 모니터링 형태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네. 다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인시던트 관리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ITSM과 관련되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요청이 온 거를 처리를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냐, 또는 요즘 협업 솔루션은 많이 있습니다. 네. 협업 솔루션에서 이제 비대면으로 다 온라인상에서 뭔가 프로젝트를 처리를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어떤 사람들이 협업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런 이제 네트워크 분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용을 해볼 수 있는 사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 안에서 순수하게 이제 IT 인프라 위주에 한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그 데이터가 요청이 들어와 리퀘스트가 들어와서 이게 서비스가 되는 과정상에서 네. 그 병목 구간이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는데 이런 부분에는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그러니까 프로세스 마이닝이라는 기술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기업 안에 엄청히 많은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를 이 프로세스 마이닝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 게 적합한가? 이거에 네. 대한 판단 기준을 좀 내린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준비한 슬라이드가 여기 있는데요. 이게 아니고. 이게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을 할 수 있는 거는 뭐, 사실 데이터만 있으면 어떤 거든지 다 할 수 있기는 합니다. 할 수 있기는 한데, 이제 크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PI, 그 다음에 커스텀 익스피리언스, RPA, 이 부분이긴 한데, 그 안에서도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 예를 들면 이제 BPR 같은 경우에서, 여기 보면, 뭐, 판매 프로세스, 그 다음에 구매 프로세스, 네. 뭐 지급 프로세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이제 표준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표준 프로세스를 타지 않는 것들을 하는, 찾아내는 것, 감사죠. 예. 네. 감사 같은 것들, 뭐 준법 감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재무회계와 관련되는 부분들도 많이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다. 내부 업무는. 그렇게 네.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고객 행동 프로세스는 사실, 뭐, 기존에 이제 여러 웹로그 분석하는 솔루션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데이터들을 그대로 가지고서 했을 때, 기존의 툴에서 분석해주지 못했던 프로세스 단계, 특정 아니면 서브 프로세스에 대한 세밀하게 보는,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객 행동 프로세스는 웹로그만 있으면 뭐 어떤 거든지 다 가능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우리가 프로세스 맵을 그리면 이제 여기가 병목이구나라고 이제 발견을 할 수 있을 건데 네. 이게 진짜 병목인지 아니면 네. 그 업무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병목처럼 보이는 건지 그런 네. 거는 판단할 수 있을까요? 한번 잠깐만 이거 보도록 하죠. 네, 지금 뭐 요거는 그 학생들이 태블릿 가지고서 터치하면서 네. 그 학습을 하는 프로세스고요. 요거 이제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지금 보시는데 여기서 지금 빨갛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보시면.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요 사이에 느려지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네. 예, 느려지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럼 이게 이제 병목 구간이냐? 네. 사실 이건 아니죠. 이건 왜냐하면 문제를 풀기를 터치를 했고 그 다음에 학습 종료하기로 이제 넘어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는 학생들 푸는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툴에서 제공하는 거는 요 구간이 오래 걸려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병목의 원인이 뭐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원인이 뭐냐, 요거는 이제 분석가가 실제 이제 현업을 좀 들여다보면서 같이 분석해야 되는 부분은 있다. 그래서 아까 컨설턴트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같이 그렇죠. 보완하는 예, 맞습니다. 생산성을 더 높여주는 용도가 더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부의 현업에서 업무를 아시는 분이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분석을 했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정확히 분석할 수 있고 분석 효과가 제일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프로세스 맵을 또 그렸을 때 이거는 이제 표준이 아니야라는 판단을 이제 아까 내릴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떤 모든 기업이 다 우리의 표준 프로세스는 이거야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일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런 표준 프로세스가 없는 기업들도 이런 그 프로세스 마이닝 도구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뭐 그거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비대면 계좌 개설 앱을 이용했던 그 사용자들의 프로세스를 이제 확인해 본 건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앱을 개발을 할 때는 유저들은 요렇게 써라라고 정의를 해놓고 개발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게 그냥 어느 정도 표준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구체적으로 기술해 놓지는 않더라도. 그렇죠. 이제 요 인증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신분증 촬영해야 되고, 그 다음 상품 선택하고, 이렇게 가라라고 해놨는데, 실제로 사용자들은 그대로 하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인증서를 하다가 그냥 나가버린 사람도 있고, 보시면 이제 상품 선택을 하다가
계좌 개설 신청,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쭉쭉쭉 나가야 되는데, 뒤로 이제 백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백을 하고. 여기도 보면 약관 동의하고 나면 거의 끝난 건데, 네. 끝났으면서 다시 이제 또 뒤로 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네. 여기는 또 뒤로 안 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보는 것들이, 물론 이거는 표준 프로세스라고 어느 정도 개발하신 분들이 알긴 알지만, 네.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거기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들을 이제 찾아나가면서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전혀 표준 프로세스를 몰라도 네. 일단 데이터를 넣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표준 프로세스가 아니라 가장 빈도가 많은 프로세스가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프로세스 패턴이. 네. 그걸 표준 프로세스라고 놓고서 이 가장 빈도가 많은 프로세스에서 벗어나는 프로세스 베리언트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네. 프로세스 베리언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형태로, 바뀌어서 일을 하는구나. 네. 찾아나가면서 분석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네. 또 이제 많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좀 전에 이 모든 마이닝은 데이터가 있다는 전제하에 한 건데, 네, 맞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없는 기업도 있을 테고, 데이터를 뭘 수집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 기업도 있을 테고, 네. 그런 기업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이제 다시 여기 대검찰청 프로세스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접속 로그 100만 건을 올려가지고 뭐 하루 만에 다 했다는 식으로 말씀 사실 드렸지만, 네. 사실 이제 100만 건의 데이터가 완벽하게 다 왔을 때 이렇게 분석을 한다는 뜻이고요. 네. 실제 이제 저 100만 건을 모으기까지 이제 과정이 몇 번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화면 조회 로그만 주셨어요. 화면 조회 로그만 주셔서 보니까 그거 가지고 프로세스 맵을 그려서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이거 핵심 업무들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 핵심 업무가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조서 써가지고 저장하고 뭐 하는 거래요. 네. 네, 그리고 그게 검사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게 없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 어디 있는데요? 이렇게. 그거는 이 시스템에서 저장하는 게 아니라 딴 데 저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로그를 다시 이제 갖고 와가지고 다시 조합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니까 이게 이제 그럼 그 업무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맵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뭐 완벽하게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분석을 하는 건 아니고 이게 해보다 보면은 빈 데이터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화학 프로젝트에 해보면 분석하는 주제에 맞춰서 데이터가 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 로그를 남기지 않은 거예요. 네. 남기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남기는 작업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데이터가 있는 거는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없으면 그때부터라도 데이터를 어떻게 남길 것인지 이거를 고민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건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네트워크 병원을 운영할 때, 네. 이 프로세스 마이닝을 혹시 도입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도입하는 게 좋을까라는 질문이 올랐습니다. 네트워크 병원이라는 걸 제가 잘 몰라서 이게 병원 지점이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이 시스템이 이제 통합이 돼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같은 시스템을 쓴다라고 가정을 하면 각각의 이제 지점 병원마다 그러면은 아니면 이제 중앙화 집중화된 시스템에 접속해서 쓰는 형태면 중앙에 있는 시스템의 로그를 가지고 분석을 하시면 되는데 그 시스템이 다 따로따로 있다고 가정하면 거기 있는 따로따로 있는 로그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따로따로 분석을 하시거나 그럼 이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분석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한쪽에서 뭐 병원 환자를 보낸다든지 이송을 한다든지 뭐 다른 걸 묻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 해야 되면 환자 번호라고 하는 거, 환자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양쪽으로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통일을 시켜서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서로 다른 시스템에 있는 것들을 합쳐서 엔드-투-엔드 프로세스 분석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 엔드-투-엔드 각각의 시스템에 일관되게 흐르는 어떤 케이스 아이디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같은 것들이 정의가 되고 그에 따라서 작업이 분산되는 형태 그리고 타임스탬프가 시간이 이제 양쪽이 같아야 되겠죠. 네. 네, 그런 것들만 하면은 같이 이제 엔드-투-엔드 프로세스를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거는 이제 또 여기 감사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내부 감사 관련 이 업무에 프로세스 마이닝을 적용할 수 있을지요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예, 그런 내부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역시나 각각 직원들이 일하는
것들이 그 타임스탬프와 함께 데이터로 기록이 로그가 남아 있으면 네. 뭐 어떤 형태도 다 가능하고요. 실제로 유럽에서 생긴 학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많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데 제일 많이 적용하는 게 감사화 쪽입니다. 네. 즉 어떤 뭐 ERP든 이런 데도 이제 표준 프로세스를 정의를 해놨는데 네. 이대로 실행하지 않는 프로세스가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데 제일 많이 쓰이고 있고요. 뭐 특히 이제 은행권 같은 데면은 대출 심사를 해야 되는데 부정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뭔가 이제 부정이 있는 어떤 다른 업무들을 하는 것들이 있느냐 이런 부분은 데이터만 정확히 있다고 하면 찾아내는데 굉장히 쉽죠. 예.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은데 예, 얘기 맞습니다. 들어보니까.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데이터가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있느냐. 예, 이게 이제 제일 큰 관건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모든 부분에 해당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퍼즐 데이터가 국내 솔루션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해외에는 뭐 관련 솔루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우리 퍼즐 데이터의 특징이 뭐 또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저희 회사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을 이용한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 프로세스 마이닝만 하신다고 보면 되고, 국내에서 5년 동안 해온 결과가 이제 가트너의 이제 리포트에 3년 연속 등재가 되고 있습니다. 즉, 네. 가트너가 이제 이 시장을 이제 바라보기 시작을 했고, 이 시장이 이제 독자 시장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뭐 저희는 이제 거기에 이제 대표 기업으로서 들어간 아시아 유일한 기업이고요. 뭐 저희 솔루션은 완전히 이제 자체 개발해서 다 만든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국내의 프로세스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분석 기법이라든지 뭐 어떤 커스터마이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원을 제일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마이닝이 사실 뭐 안 들어보신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해야 될 때는 초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준비하는 거,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분석하는 노하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쌓이셔야 되는데, 이게 그냥 툴만 있다고 해서 바로 내가 이제 분석해가지고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어요. 있지만은, 이제 많지는 않은데, 데이터 분석을 좀 해보신 분들은 금방금방 하시긴 합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이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한 5년 동안 하면서 굉장히 많은 뭐 게임, 뭐 금융, 유통, 제조, 뭐 이렇게 많은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전수를 해드리면, 가지고 있는 사례들을 제일 잘 해드릴 수 있는 게 장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제품 자체도 자체 개발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개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 분석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도 이렇게 뭐 퍼즐 데이터가 서비스로 제공하고 그러나요?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은행에서 이제 저희 솔루션하고 기존에 쓰던 솔루션하고 비교한 장표인데요.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내부에 이제 보고용으로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 제품이 기존의 툴에 비해서 일반 분석가가 쓸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저희 걸 선정하고, 하셨는데, 또 질문이, 예. 네. 예, 장점.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점이 돼서 저희가 이제 도입이 여러 군데서 쓰여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ASG는 모르겠지만 네. 일반 분석가들 쓰기에는 프로 디스커버리가 가장 유용하다라는 게 이제 신한은행의 판단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이게 국내 솔루션이잖아요. 네. 어떤 분의 질문 주신 게 해외 법인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네. 이 국내 솔루션인 이 퍼즐 데이터 솔루션을 도입하는 게 가능한지, 혹시 해외 법인에 뭐 적용하는데 뭐 이슈는 없는지 질문이 들어왔네요. 예, 저희 솔루션은 일단 뭐 한글은 완벽하게 지원하지만 영어도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영문으로 또 다 만들어져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 AWS 위에서 동작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꼭 가서 어떤 컨설팅을 해드려야 되면은, 뭐 그거는 이제 별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용하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고요. 내부에 있는, 해외 법인의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내부에 이제 설치를 하고, 뭐 이런 거 지원하는 부분은,
별도로 좀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만 쓰시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의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애로점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여기 구체적인 질문도 하나 올라왔는데요. 이 PI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 프로세스 마이닝 툴을 쓰려면 이 솔루션 벤더에서도 인력 파견이 필요한가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PI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단독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앞에 이제 컨설팅 업체하고 같이 이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컨설팅 업체가 비즈니스 컨설팅과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저희가 그 데이터 분석과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같이 이제 조합을 해서 많이 들어가는 형태가 제일 흔하게 일어나는 프로젝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부에 이제 데이터 분석가와 현업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들이 계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프로세스 마이닝 전문가가 있는 뭐 NC소프트라든지 뭐 이런 데들은 저희 툴만 제공해서 직접 다 내부에서 진행을 하시는 그런 형태가 여러 형태가 존재를 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그 2시 55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슬슬 정리할 시간이 됐는데 네.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게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이라는 게 아직은 초기 시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직은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시장인데 글로벌 시장은 어떻게 트렌드가 되고 있고 한국 시장은 어떻게 이제 그쪽으로 갈 것인지 이런 시장 트렌드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뭐 태생 자체가 유럽에서 했기 때문에 유럽에서 ERP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활발하게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해서 생산 제조 현장에서 이제 프로세스 분석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확대되는 규모 자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트렌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프로세스 개선하는 분야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제 자동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부분으로 이제 점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 이제 약간은 정해진 업무 쪽에 그러니까 어떤 표준 프로세스가 있고 데이터가 깔끔하고 뭐 그런 부분들로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반면에 저희 나라에서는 그런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완전 비정형적인 부분의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고객의 이제 패턴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표준 프로세스라는 게 없거든요. 그런 것들 웹로그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뭐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불법 게임 사용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도 많고요.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에 이제 데이터가 좀 잘 돼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내부 업무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이제 주 52시간, 주 40시간 근무와 관련돼서 직원들의 그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요소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자동화와 그 다음에 그 비효율적인 부분들에 대한 개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내는 많이 요청을 하시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해외든 국내든 상관없이 그 RPA와의 연계 분석을 하는 부분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백엔드 단에 서버 단에서 일어나는 건 프로세스 마이닝이 다 할 수 있는, 현재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PC 단에서 일어나는 부분, 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해결을 다 하지 못한 상태고요. 저희도 이제 기초적인 제품에 대한 로그 수집해서 분석하는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뭐 그거는 해외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로그 수집해서 분석을 하는 그런 단계가 이제 서서히 그 태동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하나 확실한 거는 뭐 프로세스 마이닝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해가지고 계속 그 적용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긴 말씀해주신 김영일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